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가 난 경북에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택과 상가 침수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침수 피해를 입으면 도배와 장판은 당연하고 또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도 모두 새로 장만해야 합니다. 2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한데요. 소상공인 피해 지원 구호금 역시 상가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피해가 심했던 포항 오천시장의 경우에 하필 명절 대목을 앞두고 물난리가 나는 바람에 상가당 4, 5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현행 재난지원금 규정이 2005년에 개정된 거라고 합니다. 17년 전이 아닌 2022년 지금 현재에 맞는 피해 지원 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9월 14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이 시각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동명휴게소부터 밀리면서 다부터널 일대까지 더디게 지났는데요. 이후 예천나들목 부근 2차로 따라서는 도로 하자 보수공사 진행 중입니다. 중부내륙지선 현풍 방향에선 달성 1터널 부근에서 사고 있었는데요. 처리 완료되면서 무난하게 지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팔달교에서 대구병원 방향 팔달육교 밑에서 적재물 실은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 있었습니다. 차가 넘어지면서 적재물이 도로에 잔뜩 쏟아졌는데요. 현재 사고 처리 중이고요. 양방향 1차로 정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호국로 9구터널 빠져나와서 도곡내거리 앞두고 차량 꽉 막혀 있고요. 도시고속도로 남대구 나들목 방향도 이동량 꾸준한데요. 서대구 합류 지점은 무난하게 이동 가능하지만 성주 진출로 쪽은 답답한 모습입니다. 중앙대로 동침산내거리에서 산격청사 방향은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날씨 정보입니다. 대구와 경북은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오후부터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엔 경북 동해안에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12호 태풍 무이파와 제14호 태풍 남마돌이 우리나라 인근으로 북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14호 태풍 남마돌은 다음 주 초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예보 지속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23도, 습도는 56%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수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백경렬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천 기자님 먼저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구 북구 대연동의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가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 배강식 대구 북구청장이 이슬람 사원 건축 문제와 관련해서 좀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어제 오전에 이 대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청장과의 대화 행사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슬람 사원 갈등과 관련한 이 중재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배강식 청장은 이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를 두고 이 법정 요건도 갖춰져서 허가를 했지만 네. 이슬람 사원 현장에 가보니까 이 교회도 불당도 안 되는 곳이었다. 그래서 공사를 중지했고 이 민원이 제기되면 민원 해결 전까지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데 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강식 청장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만약 이슬람 사원 건립 부지, 대체 부지와 관련해서 이 경북대에서 200m 이내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의견에 동조해서 이 편을 들면 오히려 내국인을 차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북구청이 이 새로운 부지를 사서 이전 지어주는 조건과 관련해서는 배강식 청장이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좀 밝힌 겁니다. 예, 지금 그 법원 판결은 1심, 2심 모두 건축주 쪽이 승소를 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상황인데 이 북구청이 내렸던 공사중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 이 북구청이 모두 패소한 상황입니다.
재판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 북구청이 패소했지만 이 주민들의 반발로 이 사실상 공사 진행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최근 들어서 이 건축주 쪽에서 공사를 다시 시도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 주민 2명이 업무를 방해했다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이 북구청의 중재 노력이 참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배강식 청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법원 판결이 최종 나오게 되더라도 이 갈등 해소 가능성이 좀 크지 않아 보여서 걱정입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이제 건축을 하는 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재개를 해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대법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북구청이나 대구시의 중재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여겨졌는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중재보다는 이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서 공사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백 기자님 2번째 소식 들을까요? 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에 그 공용 활주로 이외에 그 민간 전용 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이 됩니다. 여객과 화물 수요가 좀 늘어날 것을 대비한 움직임인데요. 대구시는 그 최근 통합신공항 내 민간 공항의 규모와 계획 등을 확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안에 국가 항공정책 기본 계획에 관련 내용을 좀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인데요. 그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은 대구에 있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경북 군위와 의성 지역으로 좀 옮겨서 2030년에 개항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중 민간공항의 건설 및 운영 주체가 국토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입니다. 네, 민간 전용 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한다고요? 구체적인 계획은요? 일단 기본 구상은 그렇습니다. 그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그 현재 인천국제공항에 버금가는 그 중남구권의 중추공항으로 좀 조성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는 구상인데요. 그 활주로 길이는 미주나 유럽 등 그 중장거리 노선 취향을 위해서 그 대형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수준인 3.8km 수준 규모로 좀 건설돼야 한다는 게 그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네. 계획 수립 초기 때가 이제 3.2km였는데요. 이보다 좀 늘어난 거고요. 항공기 대기 구간과 주기장 등을 좀 충분히 확보할 경우에는 시간당 50회 이상의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 대구시가 그 통합신공항 개항이 한 30년이고 한 60년 정도, 그러니까 한 30년이 지난 뒤에는 여객과 화물 부문에서 인천공항의 절반과 또 그 3분의 2 규모 수준의 이제까지 좀 성장할 것으로 그 공항이 좀 많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민간 활주로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거고요. 대구시는 이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 통합신공항의 수요 권역을 대구와 경북으로만 한정해서 파악을 했는데 그 충청과 강원 지역에서도 이 공항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역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떠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 대구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이 관광 명소로 최근 꼽히고 있는 수송못을 두고 이 지자체와 공공기관 사이에 이 사용료와 재산세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이 수송못을 놓고 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명 수송못 소송 이렇게도 부르던데 소송의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들을까요? 네, 수송못은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농업용 저수지로 좀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는 한 1970년대, 80년대쯤에는 인근 농민들의 이제 토지가 국가 소유로 승계가 되면서 한국농어촌 공사 소유로 좀 바뀌었거든요. 예. 이 소유권에 맞게 한동안은 농업용 저수지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그 1960년대 유원지로 지정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위락시설들이 들어서서 현재는 뭐 아시겠지만 완전히 관광지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 유원지 개발이 그 수성못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에 좀 단초가 됐는데 그 대구시와 소정구청이 농어촌 공사 소유의 땅을 도로와 인도 또 산책로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농어촌 공사는 대구시와 소정구청에 여러 차례 수성못 용지를 좀 매입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예산 확보 문제로 그 관련 논의는 성과가 없었고요. 그 사용료를 받지 못한 농어촌 공사는 2018년 9월 그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수성못 일대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점유한 대가를 좀 지급하라며 각각 20억 2천여만 원, 또 1억 2천여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까지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심은 농어촌 공사가 승소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농어촌 공사 쪽이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대구시와 수성구청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부는 대구시와 수성구는 이 막연하게 토지가 수십 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됐다고 주장만 할 뿐 이 토지가 공공의 사용에 제공된 경위나 또 농어촌 공사 쪽에 어떤 이익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주장과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대구시가 11억 3천여만 원, 수성구청이 1억 2,200여만 원의 사용료를 각각 농어촌 공사에 지급하라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양쪽 모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하면서 오는 9월 22일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이번에는 쟁점은 뭔가요? 네, 그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땅이 실제로 좀 이제 무단으로 사용됐는지 뭐 이런 여부를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 대구시 측은 1심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농어촌 공사가 부당이익을 구하는 토지들은 그 1973년 이전부터 도로로 이용됐다며 곧 배타적 사용과 수익권을 좀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 또 그 항소를 제기하면서 보상이 완료됐다는 자료를 확보했다며 최소한 보상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액돼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수성구 측은 그 수성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곳은 모두 자투리 땅들로 그 도로가 아닌 곳도 있고 주민들이 이면도로로 이용해 온 곳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농어촌 공사가 사용 수익을 허가했고 최소한 배타적인 사용 또 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는 게 옳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이에 대해서 그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대구시가 기간 위임으로 이제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지만 그 채무자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요. 대구시와 수성구에 좀 관련 사실을 설명해 줄 것을 좀 요청을 해놨고 이 답변에 따라서 청구 취지 정정 등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수성구처럼 이렇게 농어촌 공사와 지자체가 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은 곳이 또 있나요? 네, 이 전남 순천의 이 조례저수지 사례가 수성로 소송과 좀 닮은 꼴인데요. 이 조례저수지의 경우도 농업용 저수지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됐고 이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된 곳입니다. 지난 2009년에 이 호수 면적 7만 8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2만여 제곱미터를 이 순천시가 20억 원에 매입하고 이 나머지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빌려 이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순천시가 이 3,3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했고 네. 2019년에는 약 3배 정도 늘어난 연간 9,900만 원의 사용료를 냈습니다. 네, 사용료를 내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순천시는 공익 목적의 저수지 사용을 이유로 무상 사용을 농어촌공사에 요구했지만 이 농어촌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소송을 예고하면서 결국 협의를 통해서 임대료 납부는 물론 이 저수지와 수질 관리 업무까지 이 순천시가 맞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문제가 종결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성못과 관련해서 새로운 국면이 이제 생겼습니다. 이 수성구가 수성못에 재산세를 부과하기로 해서 농어촌공사와의 갈등이 더 커지는 모양새인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 부분이 좀 재밌는 대목인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수성구청은 농어촌공사가 소유한 이런 수성목과 주변 도로, 또 인도, 또 산책로 등 토지에 대해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분의 그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약 9억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농어촌공사에 지난 6일 그 통보를 했습니다. 수성구는 그동안 지방세법에 따라서 이 농어촌공사가 이제 소유한 수성못 주변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무료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이걸로 보고 네. 보고 이제 수성못은 농업용 저수지로 봤거든요. 그래서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성구가 이제 근데 과세를 하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전해드렸듯이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잖아요. 네. 그 수성모 주변 토지가 유료 사용 대상으로 어떻게 좀 확인이 된 거고 수성모의 농업용수 공급 기능이 사실상 상실이 됐기 때문에 이 비과세 대상에서도 또 과세 대상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수성구청은 이번 토지분 재산세 과세로 수성목과 주변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함께 이제 전환이 돼서 앞으로 이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가 또 부과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야, 이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 농어촌공사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농어촌공사 쪽에 이렇게 재산세가 부과된 것은 또 있었던 사례가 아니다 보니까 이 농어촌공사 쪽에서는 이 담당 부서에서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공식적으로 전달을 받으면 지사와 협의한 다음에 행동을 취하겠다. 과세가 적절한지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과세에 대한 심판 청구까지 가게 된다면 이 법적으로 더 얽히게 되는 이 상황입니다. 이런 사례는 또 처음이군요. 그렇습니다.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네. 자,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업용수로서의 효용성을 잃은 저수지가 한두 곳이 전국이 아닐 텐데 이 지자체와 공사 측이 매번 이렇게 갈등을 빚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농업용수로서의 그 효용성을 완전히 상실한 곳은 이런 무상임대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달 26일 그 대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이 수성모 소유권이 대구시로 무상 양여되도록 관련법을 좀 개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그 농업 기반 시설 기능이 사실상 사라진 수성모시 도심 공원이자 그 유원지의 역할만 하는 그 농업촌 공사보다는 대구시나 수성구청이 관리하는 게 좀 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그 현재 대구시는 법 개정을 비롯한 여러 가능성을 두고 그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용료와 재산세가 약간 비슷합니다. 금액이. 네, 금액이 비슷합니다. 예. 자, 이렇게 수성모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시민 입장에서 보면 우리 수성못을 자주 이용하는 대구 시민들은 이게 농어촌공사나 수성구나 이 다 같이 정부 일을 하는 처지인데 게다가 이게 뭐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도 아닌데 왜 서로 소송을 하면서 싸우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이 법적 송사 비용이 모두 세금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농어촌공사가 부담하든 대구시와 수성구가 부담하든 모두 세금을 쓰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소송을 더 진행하기 전에 앞서 이 전남 순천시 사례처럼 양쪽이 좀 만나서 합의점을 찾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법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좀 정치적으로 만나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시고요. 백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청 기자랑 맥락 비슷한데요. 이게 그 다른 지역 사례도 있었고 그 대구도 지금 이런 현상을 겪는 거고요. 그 지금 현실과 좀 맞지 않는 법규를 정비하는 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정부에서 또 이제 홍준표 시장도 건의를 했는데 이게 정부가 나서서 좀 법 개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아니면 괜히 좀 행정력이 낭비되고 감정 싸움만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긴 합니다. 네, 갈등으로 인해서 또 좋은 해결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4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하고 바람직한 의정상을 그려보는 대구의정참여센터의 활동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대구의정참여센터의 백경록 운영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은 뭔가요? 대구시의회가 9대 의회 출범을 맞아 새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인데요. 시민의 일상을 꼼꼼히 살피는 민생중심 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펼치고 시민의 참뜻을 담은 정책으로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의회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이만규 대구시 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된 만큼 시정의 견제와 감시,
그리고 건설적 대안 제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말 의회가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새 슬로건과 함께 대구시의회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소통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13일 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 주제는 대구광역시 발전 방안, 시민 불편 각종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 지역사회 현안 문제 해결 및 발전 방안 등 3개 분야이며 대구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고 시상금은 200만 원이며 선정된 아이디어는 시의원의 의정 활동을 통해 대구시 정책에 제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시민소통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진행된다고요. 많은 시민들이 좀 참여하셔서 좋은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오늘 15일부터 대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하는데 의미 있는 조례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성구가 지역구인 정경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육청 학업 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학업 중단 예방 대안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인데요. 학업 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통한 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 미인과 대학 교육시설의 대안교육기관 등록 권장에 따른 학습 환경 개선 및 제고, 재정 지원과 법령에 따른 지도 감독으로 교육청과 교육기관 간 협력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임시회에 상정될 조례안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음 소개해 주실 조례안은 뭔가요? 김태우 의원이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집안에만 집과한 채 가족의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사회적 접촉을 아예 하지 않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건데요. 네. 특히 경제 불황으로 장기 미취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 위축, 불안장애, 우울증 등 청년들이 삼중구에 시달려 홀로 운둔하는 사회병리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해당 조례의 대상은 사회적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등 사회 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 청년이고 시장은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조례가 아닐까 싶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지원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대구시 및 구군 청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사회적 고립 청년을 발굴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성 향상 지원 사업, 본인과 가족에 대한 심리 정서 지원 사업, 고립 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 사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까지 망라했습니다. 참고로 김태우 의원 출생 연도가 1985년입니다. 그렇군요. 이 젊은 의원의 따뜻한 이 조례안이 제대로 좀 잘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개해 주실 조례안은요? 이재화 의원이 대구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유아가 교육과정에 소외되지 않도록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주요 내용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 학생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또 이재화 의원과 자매 시의원으로 유명하죠. 이재숙 의원은 대구광역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중구 도원동 성매매 집결지 속칭 자갈마당이 철거됨에 따라 해당 집결지의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의 제목과 목적을 변경했는데요. 조례명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조례안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그 조례안인가요? 대구시의회 부의장인 하병문 의원이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구 시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원활히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면서 소규모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자립 기반 강화, 도시 농촌 상생에 대한 상생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이 조례는 그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우선 로컬푸드 정의를 명시했는데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대구시에서 생산 가공된 것을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 유통 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과 식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대구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육성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 장터, 공동작업장 등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며 농식품 가공 활성화를 위한 가공시설 지원, 참여 주체에 대한 교육, 홍보, 컨설팅 등 지원 사업, 로컬푸드 품질 및 안전관리 사업 등의 활성화 사업을 명기해 두었습니다. 네, 생산자와 또 시민 모두에게 좋은 그런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회기 의미 있는 조례가 많이 상정된 것 같은데요. 다음 조례도 하나 더 소개해 주시죠. 한국노총 출신인 김정욱 의원이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구시의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핵심 역할을 수행할 전담기구인 대구시 노동권익센터를 설치 운영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고요. 네. 노동권익센터는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에 관한 사업, 노동 관련 법률 세무 상담 및 노동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대구시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의정 참여센터의 백경록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흐리고 구름이 많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후에서 밤 사이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8도 분포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어제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요. 오늘도 시속 55k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계속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